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이 바다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해 해경이 해상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4.3 수영 생존인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가운데 행방불명 수영인들도 70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이 사업 철수를 시작한 가운데 일부 직원들은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며 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장애인구역 불법 주차의 절반가량이 주거시설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서귀포 지역은 관광시설에서 불법 주차가 부쩍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이 바다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하면서 해경이 해상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배를 타기 전 종량제 봉투를 다량 구입한 것도 확인하고 다른 지역에 유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체포된 36살 고모 씨는 조사 과정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가방 2개를 자신의 차에 싣고 펜션에서 나온 뒤 다음 날 밤 완도로 가는 여객선에 올라 제주와 완도의 중간 지점에서 유기했다는 겁니다. 경찰의 수색 요청에 해경은 함정 6척을 동원해 해당 여객선 항로를 따라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또 고 씨가 배를 타기 직전 쓰레기 종량제 봉투 30장과 여행용 가방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고 씨가 완도에 도착한 뒤 청주 집으로 가지 않고 경기도 김포 등을 사흘간 돌아다녔는데 이때 다른 지역에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 역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CCTV가 없는 무인 펜션을 고르고 자신의 차를 갖고 제주도로 와 전 남편을 태우고 펜션으로 간 점 등으로 미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보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고 씨에 대해서는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살해된 전 남편의 유족들은 고 씨의 신상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청주 고 씨의 아파트에서 4살 난 의붓아들이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도의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왔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관련법 개정안을 정리해서 국무조정실사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3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투표율이 3분의 1보다 낮을 경우 개표할 수도 없다며 주민투표에 부정적인 의견을 지난주 제주도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1월 제주 4.3 수영 생존인들이 재심을 통해 70년 만에 누명을 벗었는데요. 4.3 당시 같이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거나 행방불명된 이른바 행방불명 수영인들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4.3 당시 아버지를 잃고 할머니 손에 커야 했던 김영택 할아버지. 1948년 11월 25살이던 아버지는 마을회관 소집에 응했다가 영문도 모른 채 주정공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산 사람과 내통한 사실을 시인하라며 모진 고문을 받았고 결국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릴 때 고생한 생각하면 억울하고 아버지는 죄 없이 잡혀가서 죽은 것이 억울하고. 김할아버지처럼 4.3 당시 군사재판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10명이 70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불법 재판으로 억울하게 희생됐다며 지금이라도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죽은 분은 살아있는 분보다 똑같은 맥락인데 몇백 배 더 억울함을 있어도 그만큼 참고 누르고 지금까지 와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니다 라는 뜻에서 우리가
유가족협의회는 재심 결과를 보고 나머지 행방불명 수령인 1,500여 명에 대한 추가 재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령인명부 외에는 희생자들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유가족들도 당시 상황을 직접 겪지 못해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게 재심 결정 여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심이 결정되면 범죄 혐의에 대한 증명 책임이 검찰 쪽으로 넘어가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법원이 재심을 결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미국 유엔 본부에서 제주 4.3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이 오는 20일 열립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가 주최하고 제주도와 4.3 평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제주 4.3과 인권, 책임, 그리고 화해를 주제로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 주교가 기조 발표를 하고 4.3 평화상 수상자인 존 메릴 전 미국 국무부 동북아 실장과 4.3 당시 북총리 학살 사건의 유족인 고한순 할머니 등이 주제 발표를 합니다. 유엔 본부에서 4.3 심포지엄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국내외 38개 인권단체가 참여해 4.3의 인권과 진상규명 문제를 놓고 논의하게 됩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이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사업 철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7일 녹지국제병원 직원 50여 명은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녹지 측이 사업 철수 의사를 밝힌 지 18일 만입니다. 해고 일자는 오는 17일로 병원 설립 허가 취소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상황에서 계속된 적자로 해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직원들은 녹지 측이 허가가 나면 개원할 것이라고 해 믿고 기다렸는데 조건부 허가가 난 뒤 아무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해고를 통보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료진의 경우 녹지병원에 있었던 2년 동안의 경력도 인정받지 못해 재취업이나 임금 부분에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급여 부분에 있어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 채로 그냥 입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영리병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있어서 저희가 감당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고, 녹지 측이 노무사를 대동해 직원들과 협상을 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 해고를 위한 절차였다며 그동안 특정 시기에 연차 사용을 강제했고 유급 휴직 급여를 삭감한 부분을 돌려달라며 직원 14명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고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는 그러면은 20%라도 달라. 그리고 강제로 연차 쓴 것도 좀 달라. 그리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만큼이라도 받고 싶어서. 병원 인력은 물론 의료기기 등도 철수하고 있지만 병원 건물 활용 방안은 없는 상황. 원희룡 도지사는 당초 헬스케어타운 애초 취지에 맞게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건물 활용 방안 마련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스케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열린 입장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JDC나 대한민국 정부나 이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라든지 타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의 사업 철수로 인한 부당 노동 행위 논란부터 병원 건물 활용 방안까지 녹지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주 심의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최종 후보지로 부산과 대구, 세종 등 7곳으로 압축하고 제주와 울산, 전북 등 3곳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외했습니다. 제주도는 전기차 산업의 파급 효과와 지역경제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중기부의 컨설팅을 받고 사업 계획서를 보완해 2차 모집에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를 빅데이터로 분석했더니 주거시설이 절반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귀포 지역은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철에 리조트와 호텔 등 관광시설에서 불법 행위가 크게 늘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문을 연 서귀포시의 한 복합 리조트입니다. 호텔과 카지노, 놀이공원 등을 갖춘 대규모 시설로 주차장만 2,000면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민원이 2017년 6건에서 지난해 37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고객이 한번 컴플레인 넣으셨다가 그다음부터 저 시정하고 시큐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확인합니다. 맨날. 전부 다 확인하고 붙이고 저희 보고하고 이렇게 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제주 지역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와 과태료 부과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4천여 곳에서 22,500여 건의 관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민원 발생 지역의 10%에 전체 민원의 65%가 몰렸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민원의 절반 이상은 리조트나 대형마트 등 특정 장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몰리는 여름철에 민원의 28%가 발생했고 신고 차량 가운데 렌터카 비율은 서귀포시가 26%로 제주시 13%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을 부분이고요.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재배치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는 가장 효율적인 단속 경로 32개가 표시된 단속 지도를 활용해 장애인 구역의 불법 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두 번째 제2공항 도민공청회가 내일 오후 3시부터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국토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를 설명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지난달 20일 제주도 체육회관에서 열렸던 공청회는 반대 단체가 단상을 전거하면서 의견 수렴 없이 끝났습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오늘 열린 직원조회에서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차 면수를 등록 차량의 130%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시장은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등 부설 주차장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주차면 공유제를 시범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차고지 거리 제한을 1km 내로 한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구도심의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정을 완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농아인 대회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농아인과 수어 통역사,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늘은 북촌이 너분숭이 4.3 기념관과 평화박물관 등을 둘러보는 역사 문화 기행이 이어 저녁에는 제주시 산지천 광장에서 농아인 문화 페스티벌이 펼쳐지고 내일은 4.3에 대한 강연과 회회식이 열립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공사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업체 대표 38살 이모 씨 등 3명이 체불 임금을 요구하며 100m 높이 크레인에 올라가 2시간가량 고공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드림타워 시공사인 중국건축이 시공했던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리조트 공사장에서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공사 대금과 임금 등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는데 소방대원들의 설득으로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